네, 그래서 이름도 제일이잖아요. 미치겠네. 이거 뽑는 거. 나 직선제로 할까? 또 그렇게 되나요? 자, 얼마 전에 그 여론조사 비스크머리 한 걸 보니까 원희룡 지사님이 지금 미래통합당의 차세대 후보로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제가 얼핏 도정 질문을 할 때 무슨 라이온스 클럽 같이 하셨다고 은근히 좀 약간 친분도 과시하시고 그러던데. 라이온스 클럽은 아니고요. 다른 거예요? 네, 라이온스 클럽은 아니고. 무슨 클럽이었던 것 같은데. 클럽은 아니고 이제 옛날에 한나라당 시절에 제가 이제 제주도당 청년위원장을 했고요. 당시에 원희룡 지사님이 한나라당 아마 사무총장을 했었습니다. 이제 전국을 돌아다닐 때 이제 전국 청년위원회 이제 그 모임이 있었는데 육지에서 그때 이제 만나서 이제 그 지역 그 위원장들이 그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좀 칭찬을 했죠. 그때 칭찬을. 그래서 제가 사법고시를 공부했는데 저는 떨어졌지만 우리 원희룡 지사님은 합격을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지사님 합격기를 제 책상 앞에 놓고 공부를 했던 적이 있고 그 합격기 내용을 이게 글로 써서 내가 기록했는데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걸 필사를 또 하셔가지고. 예. 아니 지사님은 그 사실을 아십니까? 알고는 있는데 저를 좀 아껴주시진 않는 것 같아요. 자, 원희룡 지사님, 우리 이경용 의원님 크게 쓰셔야 할 분입니다. 이거 좋습니다. 뭐 농담이고요. 사실 이제 역할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지사 역할로. 원희룡 도지사가 남은 기간 동안 도정에 전념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 아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의 균형추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정치에 조금씩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보다 넓은 세계로 가기 위한 과정이고, 그것이 뭐 지역 주민을 위한 정치일 수도 있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위한 정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 역할을 충실히 하시기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일정한 시점이 되면 그 역할을 다 하시고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내가 중앙정치를 위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그거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제주도민들도 제주도에서 우리 원희룡 지사가 대권 후보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제주도민들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누가 만들어줄 겁니까? 도민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도민들이 자기 고향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같은 당 소속이라고 만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같은 당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그 합격기 하면서 필사 존경을 좀 하던 분인데 제 존경하는 분이 안 되길 바라겠습니까? 제 존경하는 분이 잘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나를 위한 길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우리 제주도의 어떤 역사를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건 당을 떠나서 원희룡 지사님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도민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잘하는 부분 잘하라 그러고 또 제주도를 위해서 제주도에서 우리 중앙 정치를 잘 하게 되면 제주도는 자연히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주도가 변방에 있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권력의 정점을 잡고 있다는 것은 제주도가 그만큼 서울, 부산, 대구 이런 거 광주 다 떠나서 우리 제주가 이거라는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 원희룡 지사님도 가끔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도민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는 나는 중앙정치에 이렇게 뛰어들거나 하지 않겠다라는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다세요. 우리 원 지사님 이제 이 별명인데 다만 원희룡이라고 다만 원희룡이라고 있는데 그럼 혹시 위원님이 보셨을 때 도민들의 어떤 이 허락 자 좋다 원희룡 이제 떠나라 이제 더 큰 물로 떠나라 어떤 기준이 그게 될 것 같습니까 혹시? 뭐 주민투표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도민들이 시위하면서 원희룡 제발 중앙에 가서 그 방법이 있었겠군요. 이렇게 하라고 시위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원희룡 지사님이 이제 대권 후보 여론조사가 등장을 하게 되죠. 최근에도 했지만
그 지지율이 일정 수준, 야, 요 정도면 될 것 같아. 뭔가 제주도가 뭔가 좀 하면 될 것 같아. 아하. 이런 정도가 되면 그때는 도민들이 아하.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윈드 오브 체인지. 예. 좋습니다. 이제 우리 제주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잘 되는 사람 꼴을 못 본다고 하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제주도 사람이 잘 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잘 돼, 자기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또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잘못한 거는 과감히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했듯이 잘하는 것은 더 잘하라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네, 뭔가 좋은 말씀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사실 뭐 원지사님께서 이제 두 번째 임기만 끝마치고 어쨌든 뭐 이렇게 뭐 하신다고 하면은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뭔가 권력의 공백이 생깁니다. 사실 이 권력의 공백에 누가 들어오느냐? 말은 정말 많습니다. 지금 뭐 김모 씨 있고요, 뭐 누구 씨 있고요, 뭐 누구 씨 있고 한데. 그때마다 사실 이제 항상 얘기가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경영 의원님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뭐 사실 이번에 행정시장도 그렇고 뭐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뭐 사실 이거 뭐 그냥 유튜브니까 뭐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후보가 이번 후보가 아니고 아마 의원님이 후보였다면 좀 선거가 좀 더 재밌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예. 혹시 난 정치적으로 이것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습니까? 네, 그것은 고재일 기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아하, 여기서 왜 또 언론에 끌어들이십니까? 제주의 최고의 기자가 우리 고재일 기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름도 제일이잖아요. 미치겠네요. 언론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왜냐하면 언론이라는 건 여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언론 하시는 분들이 여론에 벗어난 언론 기사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어느 정도 그 여론이 어떤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엔 저가 또 해야 될 바를 하는 것이고, 저는 항상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사다리를 하나씩 밟고 이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사다리를 2계단, 3계단 탁 밟았을 때는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다리를 제대로 짚었다고 해서 다음 사다리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요 단계가 되었을 때는 그때 내가 한 발을 내딛겠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본인 스스로 판단할 때는 주위의 어떤 여론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흐르는 대로 흐르는 대로 가는 것이지 너무 무리수를 할 필요가 없다. 아니, 뭔가 더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빼세요. 아니, 저 이제 밭에 가는 것도 좋아요. 과수원에 가서 저는 이렇게 농사만 짓고 살았기 때문에 과수원에 가서 농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귤농사하면서 같이 제가 밭에서 개간도 하고 귤나무 심고 비료 농약도 같이 하고 김매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도 오늘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밭에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평범하게 사는 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나친 어떤 권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하라는 말씀도 하시고, 정치 권력에 예. 그래서 저도 크게 막 욕심내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때는 기다린다. 그것은 흐름에 따라서 흐름은 기다린다. 내가 네. 좋습니다. 좀 서귀포만의 뭔가 미래 비전이라든가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어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인 면도 좋지만 혹시 그에 대해서 좀 평소에 가진 소신이나 그런 것들을 혹시 늘 저는 고심해왔죠. 왜냐하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도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서귀포의 미래, 서귀포가 먹고 살 길이 무엇이냐, 다각도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제가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을 하면서 더 이게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이제 법정문화도시로 2019년 말에 선정이 됐어요. 전국 7개 도시 중에 최초로 선정됐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서귀포가 문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산이 어마어마함에도 이것을 산업화하는 것을 몰랐어요. 문화산업의 가치 이런 걸 몰랐는데, 제주도는 특히 서귀포는 이 문화와 관련된 산업기지가 돼야 된다. 이 영상문화진흥원도 그중에 하나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화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요소의 문화산업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우리 서귀포 배구검야월이 지금 노지문화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어떤 그 삶의 질을 향상뿐만 아니라 제주도 경제를 먹고 살 수 있다. 그것이 또 관광하고 연결된다. 관광이 그냥 단순한 종전의 어떤 보는 관광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문화 관광이 되고 있거든요. 그 문화적 요소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제주만의 어떤 그 독특한 문화를 관광에 접목을 해야 되고 그 마을에마다 독특해요, 서귀포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독특한 문화 요소에 관광적 요소를 도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서귀포는 스포츠의 어떤 그 정말 적응 기후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강한 측면이 많은데 그 스포츠의 메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재정적 지원이 열악해요. 삼남이 많이 밀리거든요. 그 제주도 서귀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전체의 미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생활체육을 또 전국적으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돼 있죠. 그러면 그 생활체육 거 갖다가 체육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문화도 향유하고 그 다음에 관광도 누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서귀포의 미래 발전상이라고 보이고 요즘 삶의 질을 그걸로 네네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이제는 밭에 가서 과수원에 가서 귤 따고 농사만 짓다고 해도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뭐 자기 문화 향유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 그리고 이제 결국 그 이 삶의 질을 따지는 것 레저의 시대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1차 산업 같은 거 단순히 저희 아버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생산해서 판매하는 구조로서 농업이 발전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뭐 밀감이든 뭐 다른 뭐 농작물이든 그다음 수산물이든 이거를 6차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은 가까운 일본에서 6차 산업이 그 차지하는 그 조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우리 제주도에서 6차 산업 발전과 관련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너무 바쁘니까 다른 분이 해야 되는데 저는 모든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서귀포시장, 제주시장 이런 분들이 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시장들이 독자적인 예산권, 인사권, 행정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귀포시 미래,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기초자치가 부활되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 전 단계인 행정시장 직선제도 단계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역시 우리 이경영 의원님의 생각은 나 시켜준 거 말고 나 직접 뽑는 거, 나 직선제로 할 거야. 또 그렇게 되나요? 예, 역시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이분 다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구나.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네요. 자, 좋습니다. 그럼 저 마지막으로 시간이 그냥 너무 그냥 손살처럼 흘러가가지고 쭉 보시면서 우리 저 서귀포 시민들 그리고 제주도민들께 지난 2년 동안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반성해보고 앞으로 후반기 좀 요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하면서 인사로 이렇게 끝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성할 것도 반성을 해야죠. 이게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일반 의원하고 상임위원장을 두 개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반 의원 할 때는 자기 지역에밖에 안 보여요. 또 지역의 문제에 대고 철저히 이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는데 상임위원장이 되고 나니까 제주도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는 문화, 관광이면 관광, 체육이면 체육, 장애인 문화, 장애인 체육과도 저희 소관이거든요. 상임위원장이 되니까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까 지역에 좀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그렇게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제가 상임위원장 못하니까 그래서 철저히 더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반기는 또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상임위에 가서 저 역시 공부를 하면서 또 그 분야가 또 서귀포시의 발전과 관련된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여드리고 저는 늘 공부하는 의원, 연구하는 의원 그리고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우선하는 의원 그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직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